이번에 업데이트 중에서 키워드라고 본다면은 리본입니다. 리본.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패브릭 관련입니다. 패브릭 엣지 웨어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찢어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안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프로젝션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션 뎁스를 좀 낮추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찢어진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개쩔죠, 그쵸? 이게 이번 11.1 기능 중에서 리본 패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몇 개가 추가됐냐? 몇 개인지 몰라요. 아무튼 엄청나게 추가가 됐어요. 10개 정도 알아볼 겁니다. 개쩌는 것들만 모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엔터. 이거 기본 기능입니다. 파란색으로 클릭을 해야 돼요. 해서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옵션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프셋부터 인텐시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다가 여러분들 텍스처 할 때 망토나 천재질 끝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물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색은 항상 빨간색으로 넣고 앞에다가 HSA 필터를 달아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색 바꾸려면은 저 컬러 피커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패스를 엔터를 쳐서 다음 패스도 그릴 수가 있어요. 클릭.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안 돼요. 이렇게 쭉쭉쭉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클릭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된 첫 번째 가장 자주 쓸 기능이죠. 패브릭 엣지 웨어. 두 번째도 패브릭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해진 표현이에요. 해진 표현.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요겁니다. 패브릭 티어. 이거는 보면은 깜짝 놀라요. 진짜 깜짝 놀라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멀리서 볼까요? 이렇게 돼요. 근데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스트로크 위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거나 여기 있는 옵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만 쓰면은 되게 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패스랑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앵커 포인트. 방금 그린 패스 레이어를 A로 해놓고요. 앞쪽에다가 앵커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 레이어, 폴더, H라고 할게요. 이 폴더 구성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앞쪽에 하이트만 놓습니다. 위로 플러스로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H에다가 블랙 마스크 애드 필 해서 방금 만든 앵커를 연결합니다.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웃라인 필터를 연결해서 Alt 눌러서 아웃라인 필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방금 만든 앵커 포인트의 조합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올라왔잖아요. 살짝 낮춰주시고 컬러 추가해서 밝은 색깔 넣어주시고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앵커를 걸게 되면 앵커가 걸려 있잖아요. 패스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앵커가 연결이 돼서 해진 표현을 더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쩌는데 또 하나 개쩌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패브릭 티어 컷 이거는 더 개쩌입니다. 진짜. 다시 패스를 그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11.1 버전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써도 돼요.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위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그려 엔터 막 그려 그냥 엔터. 이번 11.1 업데이트에서는 지브러시에서 했던 기능들의 50% 이상을 서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브러시 작업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오로지 서페에서만 하면 돼요.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서페에서 하세요. 거기에다가 앵커 포인트 2개만 연결하면은 끝내줍니다. 마지막 또 패브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패브릭 티어 홀. 이건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클릭하셔서 이렇게 또 그리게 되면은 구멍이 뚫립니다. 여기에서 위드를 올리게 되면 올라가고요. 아래쪽에 옵션 가시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수정하셔서 구멍이 난 해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올라가셔서 사이즈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오파시티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어때요? 조금만 뚫려 있어요. 이 정도. 다는 안 뚫리고. 이렇게. 패브릭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패스에서 가장 좋은 점은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런 걸 누르면은 바로바로 교체가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바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패브릭 관련은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를 하나만 연결했잖아요. 하나 더 연결할게요. 필 레이어. 이번에는 어두운 거 연결할게요. 어둡게 해서 방금 만든 A 앵커를 연결합니다. 연결됐죠. 여기에다가 아웃라인 필터 블루 한번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앵커를 서브 트랙트로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벨을 걸어서 밝은 색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 그려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더 어둡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 어두워져서 레이어 2개를 앵커 레이어 2개를 추가해서 여러분의 패스 기능을, 패스 퀄리티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2배로 높일 수 있어요. 이게 기본 하이트 앵커, 어두운 앵커 이 2개를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리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텍스처들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트 조절하시거나 색깔 조절하셔서 이렇게 하이트도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텍스처 이런 해진 표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멋있게 만들 수 있겠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패브릭 다음으로 좋아진 거 이제 웰드입니다. 웰드 아시나요? 웰드는 주로 메탈에 많이 쓰는 텍스처입니다. 용접 느낌, 그런 느낌을 낼 때 써요. 어떤 걸 선택하고 넣느냐. 아래쪽에 웰드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이 기본 웰딩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립니다. 어때요? 이건 그냥 실사. 이렇게 실사가 한 번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초면 나옵니다. 1초.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위쪽에 스트로크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하시고 하이트가 좀 높게 나와 있잖아요. 하이트 조절하는 거는 아래쪽에 테크니컬 파라메이터에 하이트 랭지를 누르면 낮아집니다. 이 웰드의 진짜 좋은 점은 옵션에 보시게 되면 온도, 용접 온도 이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센 불로 용접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주변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주변에 똥이죠. 똥. 용접 똥 같은 거. 그라인딩도 합니다. 땅이 온도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진짜 같아요. 이렇게 진짜 같은 게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거 눌러봅니다. 두 번째는 웰딩 껌. 이거는 또 너무나도 진짜 같은 이런 용접입니다. 용접 느낌의 텍스처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이즈 줄일 때는 스트로크 위드에 가셔서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오파시티 줄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할 때는 테크니컬 파라메이터에 가셔서 하이트 랭지로 위아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너무 심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웰딩 스왈로. 이거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뭔가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파라메이터 가셔서 랭지 좀 조절해 주시고 전부 다 이런 색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라든가 또 메탈 그리고 쇠 그런 작업할 때 이런 웰드 느낌을 예전에 지브러시에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서페에서도 이건 느낌이 이런 기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딱 하나?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앵커 포인트 한 3개 정도 연결해야 그나마 좀 구실을 하는 웰딩 브러쉬였는데 누가 용접한 거를 스캔 떠갖고 그걸 텍스처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뭐 지그재그 이런 그라인딩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색 온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장난 아닌 거 알려드릴까요? 헉소리 나는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가 겹쳐 있잖아요. 노말이랑 하이트가. 그래서 용접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제일 위로 올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만든 리본 패스를 그룹으로 만들고요. 패스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가 하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트 채널로 갑니다. 폴더를 패스 뚜루로 바꾸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레이어를 노멀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봐보세요. 동그라미 친 거. 우선순위를 가장 위로 올려서 용적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테크니컬 파라미터에서 하이트 랭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패스 컨택 하셔서 하이트 랭지를 조절하셔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를. 11.1 버전부터는 메탈 작업, 무기 작업, 이런 웰딩 작업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11.1 버전에 추가된 메탈 관련 리본 패스입니다. 세 번째는 패브릭 관련인데 이 스티치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번 스티치는 3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존재해요. 서페. 그리고 너무나도 사실적인 스티치를 그려줍니다.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애드 레이어 하신 다음에 패스 선택하시고 스티치 중에서도 종류가 스티치가 6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이거 탑 스티치 이거 하나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스티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앞에다가 HSA 필터 달아서 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노란색으로 한번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Shift Q 눌러서 이거 9번 눌러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티칭하고 옵션들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이런 사이즈, 티크니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길이들 이런 것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스티치. 지금 척 봐도 진짜 같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노말들은 여기 보이는 노말 있죠? 이 노말은 아래쪽에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앨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스펜싱으로 거리를 늘린다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이트는 하이트 랭지에서 스티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물론 색깔은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거리 그리고 사실감이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적인 게. 앞에 필터를 달아서 샤픈 한번 걸어볼게요. 샤픈 조금만 거세요. 조금만. 살짝만 거시고 그리고 스티치를 그린 다음에는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클래식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거죠.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자수 느낌입니다. 자수. 자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메탈릭을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자수 느낌이 납니다. 이게 자수 느낌이죠. 러프니스 올리고 메탈릭 1로 주고 여기에서도 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사실감 있는 스티치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앵커 한번 또 걸어볼게요. 앵커 걸어서 애드 앵커 그 다음에 애드 필 그룹 쪽에다가 블랙 마스크 걸어서 애드 필로 앵커를 연결합니다. 됐죠? 이 상태죠. 여기에다가 아웃라인 필터 걸어주시고 쭉 걸어서 외곽선 잡아줍니다. 잡혔죠? 여기에다가 하이트 걸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블러 걸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깔은 어두운 색으로 해도 되고요. 어두운 색 하면은 더 깊이감 있는 스티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있고 없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리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치를 그리려면은 이 바깥쪽에다가 이런 외곽선 하나 그려주면은 진짜 좋아요. 이 멀리서 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스티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너무나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스티치도 상당히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네 번째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가 추가가 됐어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무려 4종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추가가 됐냐 하면은 분명히 테이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개나 추가해 줄 리가 없는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이프는 똑같이 합니다. 애드 레이어 하신 다음에 요거 추가하세요. 패스
추가된 거 보시고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이겁니다. 은색 테이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은색 테이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은색 테이프가 그냥 그려져요. 덕 테이프. 그렇죠? 여기 보이는 이 하이츠를 테이프가 가장 위로 올려서 표시를 하려면은 이거 역시 폴더를 만든 다음에 하이츠로 가셔서 하나는 패스트루, 아래쪽은 노멀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프만 남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엔터 눌러서 클릭. 두 번째 테이프는 이런 테이프입니다. 이런 테이프. 근데 지금 하이트가 너무 높다 하실 때는 가장 아래쪽에 테크니컬 파라미터 가셔서 하이트 랭지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는 테이프. 이건 플라스틱 테이프입니다. 종이 테이프라 그러죠. 종이 테이프. 움직이셔서 테크니컬 파라미터 가셔서 랭지 조절하시거나 여기 옵션이 있어요. 이런 더티 이런 것도 있고요. 메탈릭 이런 거. 인텐시티 끝에 보시면은 이런 거 표시가 됩니다.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투명 테이프는 마지막에 테이프 플라스틱. 요게 투명 테이프입니다.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요거. 요 녀석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테이프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테크니컬 파라미터 가셔서 랭지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덴시티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은 그냥 테이프예요. 보시면은 이런 테이프 4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죽 느낌도 있거든요. 가죽을 테이블에 넣은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2개 중에 이런 거 레더 스트립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직선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스티치까지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러프니스 조절하시고 바리에이션, 폴드, 커브, 엣지 웨어까지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얘도 그냥 그거예요. 스트랩.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실사 텍스처를 올려놔서 너무나도 간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폰트도 간단합니다. 애드 레이어 해서 폰트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그리시면 돼요. 글씨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은 모치비 만드. 쓰셔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슨 레벨 1, 레벨 2는 이거 내가 넣은 건가? 모르겠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릴 거는 이거 반다지, 붕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붕대는 역시 이렇게 길게 해서 하신다거나 붕대 옵션 가셔서 러프니스, 인텐시티, 폴드, 더티 적당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1 업데이트 살펴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소식과 3D 모델러와 서페 관련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가입으로 서페 튜토리얼부터 취업 가이드까지 많은 혜택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space base. This is a space base. Can you hear me?